이행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Otherwise, why the GDP this year will be only -0.7%? 그렇지 않고서야 금년의 GDP가 단순히 마이너스 0.7% 정도에서 멈추겠습니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선전이죠. 감사합니다. 저는 생명과학 전공자로서 의학사업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 제제라든지 아니면은 제네릭 의약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크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노력 중이시죠.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R&D 비용이 상당히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기업들이 그런 전략을 채택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R&D 비용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승인이 되고 있는 신약의 숫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투자 금액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 투자에서 얻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계속 하시는 것, 이것이 기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물론 액정사업부 쪽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그 회사를 유지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혁신적인 신약에 과연 충분한 개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예, 상당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액정사업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죠. 액정사업부와 그리고 액정사업부가 속해 있는 이 화학사업부문과 그리고 또 의학사업부문이 이렇게 머크의 두 개 기둥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머크가 사실 이전에 의학사업부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다가 그것을 이제 화학사업부를 키우는 데 활용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학사업부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화학사업부에서도 계속 많은 성장이 부과되었고 그것이 또 역시 이제는 의학사업 부문에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그 비용을, 그 돈을 가지고 또 많은 신약 개발 노력을 진행을 해서 성공을 거두었고 또 거기서 나온 수익이 또 화학사업부에 투자가 되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의 기둥이 같이 존재함으로써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또 상호 보완적인 성장을 머크에서 부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개 부문에 저희가 사실 그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그러한 R&D를 진행을 하는 것이 물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의 묘미, 이것을 질문자께서도 언급을 하셨죠. 이러한 그 균형의 묘미가 바로 머크가 전통을 고수를 하고 또 동시에 혁신을 구가하면서 계속 두 개 사업부를 잘 키워나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크사의 CEO로서 저희 학생들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가지고 계신 미래의 꿈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미래에 대한 저희 계획,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더군요. 저도 많은 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어떠한 조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 쉽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을 그대로 아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우수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때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또 대학에서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노는 것이 더 재미있었지만 계속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공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여러 가지 상도 받고 하는 그런 모범 우수 학생이었었죠. 그리고 제가 대학에 진학을 한 이후에는 실제 그 사회가 어떤 건지를 보기 위해서 인턴을 상당히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 프로젝트에서 동료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자기 아이디어를 개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배우실 수 있는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턴십을 좀 많이 해보라라고 여러분들께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사실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계속 키워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항에만 가서 봐도 자신의 커리어 개발을 자신이 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를 자주 전직을 하면서 한 2, 3년 단위로 전직을 하면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에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커리어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자리에서 충분한 경험을 저희가 얻어나가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그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어떠한 기획을 제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실인데 그걸 제가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야근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노트북도 없었고요. 까만 타자기밖에 없었습니다. 파란색 타자기도 있었네요. 어쨌든 그 타자기를 이용을 해서 다 모든 보고서 내용들을 다 치고 또 그 다음에 수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접어서 보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제 자신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일단 이 작업을 이번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팀원을 두고 또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되기도 했죠. 어쨌든 그리고 제가 기획을 했었던 내용이 채층이 되고 채택이 됨에 따라서 제가 승진도 하고 또 어시스턴트도 생기고 또 팀원도 생기고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쭉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처음에 제가 만든 기획서가 승인되어야 되겠죠. 사실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고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서 제가 그와 같이